GW 노트 PPT로 게임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챕터 1 PPT 게임이란 파워포인트의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 형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챕터 2 PPT 게임 제작 원리, 트리거와 링크 그리고 적절한 화면 전환을 이용하면 됩니다. 챕터 3 실전 PPT 만들기. 이번에는 캔바를 이용해서 다양한 PPT를 살펴보고 게임으로 쓸만한 PPT를 골라보겠습니다. 슈퍼마리오와 비슷한 템플릿이 있네요.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PPT를 발견했다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넘어왔다면 어떤 방향으로 게임을 하면 좋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문제를 풀고 별을 모으는 게임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글씨체로 변환합니다. 저도 강원 교육 폰트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강원 교육 폰트는 제작할 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다운받은 사람이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좋은 쿠키런 글씨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기존에 있던 글씨체를 모두 바꿔주시면 됩니다. 게임 방법, 즉 게임의 룰을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문제를 고르고 문제를 풀면 랜덤으로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상 전환을 통하여 더 게임스럽게 만들어주세요. 화려한 그래픽은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임을 시작한다는 페이지를 만들어 넣어줍니다. 이제 문제 선택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템플릿 안에 있는 코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문제의 개수를 정하고 문제마다 구분할 수 있게 숫자나 알파벳 등으로 문제 번호를 지정해 주세요. 이제 보상 선택의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상은 여기에 있는 미스테리 박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보상 박스에 각각 모양을 넣어 학생이 선택하면 보상이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상은 좋은 보상, 중간 보상, 나쁜 보상을 넣어 수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보상은 숫자보다는 모양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바꾸겠습니다. 슈퍼마리오 컨셉에 맞게 보상을 선택하면 파이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파이프를 복사해 와서 각 박스 아래에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각 보상 페이지에 맞게 별 2개, 별 1개, 꽝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은 1점씩으로 하고 꽝은 여기에 나오는 괴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지도서를 참고해서 만드는 편입니다.
지도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제작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제시되고 답이 나오는 단답형 문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냥 제시하고 답을 제시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하여 날아오게 만들겠습니다. 답이 제시될 때 그냥 제시만 되면 게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효과음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운드 이펙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 사이트는 모든 저작권이 무료라서 이용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다양한 효과음을 들어보고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합니다. 저는 일단 틀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까마귀 소리 하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짝이 소리가 정답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서 이걸 정답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PPT 안으로 옮겨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창에서 이전 효과와 함께 사용을 눌러 정답이 제시될 때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정답도 단순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눌러보면서 적절한 것으로 선택합니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몇 문제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시할 때도 알맞은 색을 사용하면 더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그냥 정답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를 사용하여 오답을 클릭하면 흔들리면서 오답 소리가 나고 정답을 클릭하면 동그라미가 나오도록 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박스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삽입 도형을 눌러 원 모양을 삽입합니다. 투명도를 조절하여 뒤에 보기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답은 애니메이션 중에 강조 흔들기를 클릭해서 삽입합니다. 이제 트리거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어떤 박스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홈 선택창을 활성화해줍니다. 활성화되면 박스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정해주세요. 저는 첫 단어를 넣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트리거 클릭할 때 그리고 원하는 박스를 눌러서 박스를 누를 경우에 흔들릴 수 있도록 지정해주세요. 이번에는 원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누르고 나타내기를 선택한 후 아까와 마찬가지로 트리거 클릭할 때 개체 선택을 뒤에 있는 박스로 지정해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효과음을 넣어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음과 오답음을 구별해서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그림을 선택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올바른 그림을 선택하면 오답 그림이 없어지면서 그림이 가운데로 오고 오답을 선택하면 흔들리면서 오답음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구글이나 픽사베이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서 자신만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디에 업로드한다면 이것은 저작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건 픽사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픽사베이의 위에 있는 스폰서 이미지는 유료 결제를 해야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에 로열티 없는 이미지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열대지방에 맞는 가옥을 찾아 다운로드하고 파워포인트로 불러오겠습니다. 물론 무료 이미지입니다만 출처를 남겨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글루 이미지를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수정하여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위치를 잡았다면 아까 만들었던 문제의 박스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복사를 눌러도 좋고 단축키인 Alt Shift C와 Alt Shift B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복사해 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트리거를 만들어 줍니다. 선택창에서 이름을 수정하고 트리거 클릭할 때 개체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이번에는 정답을 클릭했을 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답을 클릭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오답이 아래로 사라져야 하고 정답은 가운데로 이동해야 합니다. 정답 그림을 클릭하여 이동, 선을 클릭해서 가운데로 정렬해 주시고 오답 이미지에 애니메이션 추가를 눌러 아래로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빨리 이동하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밍에서 속도를 1초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 선택창에서 바로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링크 현재 문서에서 맞는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112 9번까지 모두 지정해 주세요. 오른쪽 창을 보면서 정확하게 지정해 주셔야 나중에 오류 수정이 없어집니다. 이제 전체의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효과는 사라지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를 주는 이유는 문제를 선택하고 다시 이 창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푼 문제는 더 이상 선택되지 않아야 학생들이 구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창에서 개체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1번을 늘릭하고 트리거 클릭할 때 개체를 선택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9번까지 같은 효과를 줍니다. 눌러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작동합니다만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다시 문제 선택창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클릭하면 보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페이지에서 3개의 개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의 보상 페이지로 연결해 주세요. 결과 페이지 3개를 클릭하여 각 문제 뒤로 복사합니다. 이래야 각 문제의 정답이 제시되고 난 뒤에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편집 도중 소리가 없는 것을 발견하여서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정하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아까 문제가 되었던 문제를 풀고 보상을 받은 이후에 다시 문제 페이지로 돌아갈 수 없는 현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박스를 하나 선택하고 보상 페이지 끝마다 문제로 돌아가는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삽입한 이후에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 선택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페이지에 삽입해 주세요. 이제 전체 만들어진 보상 페이지를 컨트롤 C와 컨트롤 B를 이용하여 문제 끝마다 붙여 넣어 주세요. 마무리 페이지에 적절하게 수정하고 마무리합니다. 실제로 게임을 실행시켜서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제작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을 때 폰트가 깨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작자가 이것을 안 눌렀기 때문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아래 옵션, 저장, 문서에 폰트 포함을 눌러주면 따로 폰트를 받지 않아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폰트의 깨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목과 만든 이를 눌러 마무리합니다.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기. 저는 눈누에 있는 폰트를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폰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폰트를 눌러 다운받으러 가봅시다. 세종 글꼴체를 다운받아 봅시다.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여 OTF와 TTF가 있습니다. TTF는 윈도우용, OTF는 맥용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다운받고 실행시켜 설치해주세요. 사진은 픽사베이가 무난합니다. 많은 사진과 로열티 없는 무제한 사용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 이미지는 결제가 필요합니다. 효과음은 유튜브와 무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일본의 사운드 이펙트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도 저작권 없는 많은 효과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자기 프로필을 눌러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저작권 없는 배경음악을 들어보시고 넣을 수 있습니다. 게임의 컨셉은 다양합니다. 문제를 제시하시고 답을 주셔도 되고 힌트를 주셔도 됩니다. 자신만의 특이한 게임을 만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면 참신한 게임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도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템플릿을 사용하면 게임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캔바나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미리 캔버스는 왕관이 없는 무료 템플릿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망고보드는 수정하면 공유가 안 되기에 비추천합니다. 게임은 역시 효과가 있어야 학생들의 반응이 더욱 좋아집니다. 트리거나 링크, 소리,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의는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부탁드립니다.